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채소 과일식 다이어트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식단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체중 감량 효과는 물론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좀 건강하게 지속할 수 있을까, 그 핵심을 찾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죠. 보내주신 전문가 분석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이 다이어트 방식이 왜 이렇게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하지만 또 어떤 숨겨진 함정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성공 전략은 뭔지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정보 나열보다는 이 다이어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요, 이 식단이 왜 그렇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지 그거부터 살펴볼까요? 자료들 보니까 낮은 칼로리에도 포만감이 높다, 식이섬유 덕분에 장 건강이나 혈당 조절에도 좋다, 이런 점들이 강조되네요. 비타민, 미네랄, 수분 보충에다가 부기 완화 효과까지, 와, 진짜 장점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장점들은 분명히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채소와 과일이 대부분 수분하고 식이섬유잖아요. 그러니까 칼로리 밀도는 낮은데 부피는 커서 포만감을 주는 거죠. 또 말씀하신 대로 식이섬유는 장 운동 돕고 혈당 오르는 것 좀 완만하게 하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풍부한 건 당연히 좋고요. 특히 칼륨, 이게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부기 빼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모든 이점들이 이게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일 때, 그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보내주신 분석 자료들에서도 다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게 있잖아요. 바로 채소와 과일만 먹거나 아니면 식단에서 그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때, 그때 발생하는 문제들이죠. 아, 단순히 그냥 채소, 과일만 막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영양소 결핍이던데요. 이게 왜 그렇게 좀 치명적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특히 두 가지 핵심 영양소 부족이 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첫째는 단백질 부족이에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 피부, 머리카락 다 만들고 효소나 호르몬 생성에도 꼭 필요한데, 특히 다이어트 중에는 근육 손실 막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근육 손실. 네, 이게 부족하면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얻으려고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해요. 그럼 근육량이 줄죠. 근육량이 줄면 기초대사량,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쓰는 에너지량이 줄어들어요. 네, 그렇죠. 이 상태에서 다이어트 끝나고 식사량을 조금만 늘려도 예전보다 살이 훨씬 쉽게 찌는 거죠. 그 악명 높은 요요 현상. 아, 요요. 네. 그게 진짜 무섭죠, 사실. 바로 그겁니다. 이 분석 자료들이 다 강조하는 것처럼 이 단백질 부족이 오히려 살찌는 체질을 만드는 좀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둘째는 필수 지방 부족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데, 건강한 지방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특히 세포막을 구성하고 성호르몬 포함해서 각종 호르몬 균형 맞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채소에 풍부한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 있잖아요. 이게 지방이 없으면 우리 몸에 거의 흡수가 안 돼요. 아, 정말요? 그냥 먹으면 흡수가 안 된다고요? 네, 지방을 너무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이런 중요한 비타민들을 잔뜩 먹어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해지고 탄력도 잃게 되고요. 심하면 호르몬 불균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지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보통 다이어트 할 때는 지방 섭취를 최대한 줄여야 살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지방이 필수적이고 심지어 채소 속 비타민 흡수에도 필요하다니,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정말 괜찮은 건가요? 살 안 찔까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점이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죠. 핵심은요, 지방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골라 먹는 것입니다. 트랜스 지방이나 너무 많은 포화 지방은 당연히 피해야겠지만, 견과류나 씨앗류, 등푸른 생선, 올리브오일 같은 데 많은 불포화 지방산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몸의 염증 반응 줄여주고 심혈관 건강 지키는 데 도움을 줘요. 네. 그리고 아까 강조했듯이 호르몬 생성하고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도 필수적이고요. 오히려 이런 건강한 지방을 적절히 먹는 게 포만감을 높여서 식욕 조절에 도움을 주고 다이어트를 더 건강하고 또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방을 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때로는 동지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와, 생각의 전환인데요. 그럼 단백질하고 지방 부족 외에 또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 섭취 비중이 너무 높으면요, 과도한 과당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과일 속 과당은 섬유질이랑 같이 먹으니까 정제된 설탕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몸에서 처리하는 방식 자체는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서 지방 간의 원인이 되거나 체지방으로 쌓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과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또 식물성 식품에 많은 철분, 이걸 비햄철이라고 하는데, 이게 동물성 식품의 햄철보다 흡수율이 훨씬 낮아요. 그리고 비타민 B12는 식물성 식품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너무 엄격하게 채식 위주로만 하면 빈혈이나 신경계 문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식이섬유 좀 적게 드시던 분들이 갑자기 확 늘리면 배에 가스가 차거나 뭐 더부룩하거나 복통 같은 소화기 불편감을 겪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핵심은 특정 식품군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채우는 데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채소와 과일만으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전문가들은 오히려 뭔가 좀 더 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는 것 같아요. 맞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기반으로 삼되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전략적으로 추가하는 방식.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실질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채소 과일식의 장점, 그러니까 뭐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많이 먹는 건 유지하면서 칼로리는 너무 높이지 않고 그러면서도 필수적인 단백질이랑 건강한 지방을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네, 그게 제일 궁금해요. 어떻게? 먼저 단백질부터 좀 보죠. 보내주신 분석 자료들에서 추천하는 공급원들을 보면요. 식물성으로는 두부, 샐러드 토핑으로 쓰거나 구워 먹어도 좋고요. 병아리콩, 샐러드에 넣거나 후무스 만들어서 채소 스틱 찍어 먹어도 맛있죠. 렌틸콩도 수프나 카레에 넣으면 식감도 좋고 영양도 더하고요. 뭐 템페나 에다마메 같은 것도 있고요. 아, 식물성 단백질도 꽤 다양하네요. 네, 동물성으로는 지방 적은 닭가슴살, 뭐 흰살 생선, 대구나 명태 같은 거요. 새우나 오징어 같은 해산물도 좋고요. 그리고 완전 식품에 가까운 달걀, 또 단백질 함량 높은 무가당, 그릭 요거트 이런 것들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 그릭 요거트도요? 네, 여기서 기억하기 쉬운 팁 하나 드리자면 몇 끼니 손바닥 크기 정도, 두께 말고요, 면적만요. 그 정도의 단백질 식품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아까 말씀드린 근육 손실 막고 요요 예방하는 건 기본이고요. 포만감을 높여서 식사 만족도를 높이고 다음 식사 때까지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해줘요. 이게 식욕 조절에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뭐 피부, 머리카락, 손톱 건강 유지하고 면역 기능 강화에도 당연히 필수적이고요. 네, 단백질 공급원은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네요. 그럼 이제 다시 지방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아까 골라 먹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방들을 어떻게 추가하는 게 좋을까요? 여전히 좀 지방을 더한다는 게 체중 감량 목표랑 좀 안 맞지 않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료 분석 결과는 아주 명확해요. 건강한 지방은 다이어트의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건강한 지방 공급원들을 좀 살펴보면요. 첫째로 견과류랑 씨앗류가 있어요.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는 하루에 한 줌, 한 20에서 30g 정도가 적당하고요. 불포화 지방산이랑 비타민 E가 풍부하죠. 치아씨드나 아마씨는 오메가3가 많고 물에 불리면 부피가 커져서 포만감을 줘요. 요거트나 스무디에 섞어 먹기 좋고요. 햄프시드 같은 건 샐러드 위에 솔솔 뿌리면 고소한 맛도 나고 단백질까지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아, 견과류, 씨앗류 좋죠. 네. 둘째로 좋은 오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샐러드 드레싱으로 쓰거나 요리 마지막에 살짝 뿌려 먹는 게 좋습니다. 특유의 향이랑 항산화 성분을 살리려면 가열 안 하는 게 좋거든요. 볶음 요리 같은 거 할 때는 발연점이 높은 아보카도 오일을 쓰는 게 좀 더 안전하고요. 나물 무칠 때는 들기름이나 생참기름 조금 쓰면 풍미도 살리고 오메가3 들기름, 오메가6 참기름, 지방산도 섭취할 수 있죠. 오일도 종류별로 용도가 다르군요. 그렇죠. 셋째로 식품 자체에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경우도 있어요. 숲속의 버터라고 불리는 아보카도. 이거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랑 식이섬유가 엄청 많아서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활용하기 아주 좋죠. 그리고 연어,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 이건 뭐 양질의 단백질이면서 동시에 EPA,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의 최고 공급원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네, 등푸른 생선. 그래서 이 지방 섭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호르몬 균형 유지 이것도 있지만 바로 채소 속 지용성 비타민 A, D, E, K 흡수율을 극대화한다는 점 이겁니다. 이 부분이 채소 위주 식단에서 건강한 지방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이유 중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분석 자료 중 하나가 인용한 연구를 보면요. 비타민 A가 풍부한 당분 있잖아요. 이걸 그냥 생으로 먹을 때보다 올리브 오일 같은 지방이랑 같이 샐러드로 먹거나 살짝 볶아 먹었을 때 비타민 A의 생체 이용률, 그러니까 몸에서 흡수해서 쓰는 비율이 몇 배나 높아졌다고 해요. 와우, 몇 배나요? 그냥 먹으면 손해네요, 어떻게 보면. 그쵸. 지방이 없으면 비싼 돈 주고 먹는 영양소들이 그냥 몸 밖으로 슝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뇌기능 유지에도 좋은 지방은 필수적이고요. 와, 그 비유는 정말 확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상추만 막 쌓아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닭가슴살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좀 얹고 아보카도나 견과류를 쏠쏠 뿌리고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곁들이는 것. 이게 바로 자료들이 제시하는 제대로 된 영양학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채소 과일식이군요. 제한이 아니라 추가의 관점이네요, 정말. 바로 그겁니다. 제한보다는 균형과 추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건강하고 또 지속 가능하죠.
덧붙여서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좀 드리자면 채소와 과일의 비율은 과당 섭취를 고려해서 한 7대3 또는 8대2 정도로 채소 비중을 더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중에서도 당도가 비교적 낮은 베리류만 토마토 같은 걸 활용하는 게 더 좋고요. 아, 채소를 더 많이? 네. 또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는 거, 이른바 무지개 식단이라고 하죠. 이걸 실천하면 색깔마다 다른 종류의 파이토케미컬, 식물 영양소를 섭취해서 항산화 효과나 건강 증진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어요. 빨강, 토마토, 파프리카, 초록, 잎채소, 브로콜리, 노랑, 주황, 당근, 단호박, 보라, 가지, 블루베리, 흰색, 양파, 마늘 이런 식으로요. 네, 알록달록하게 먹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식단을 확 바꾸기보다는 저녁 한 끼부터 바꿔보거나 간식을 건강하게 바꾸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몸이 적응하는 데도 좋고 꾸준히 실천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분석 결과가 듣고 계신 여러분께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만약 채소 과일식을 보류하고 계신다면 핵심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단순히 채소와 과일만 먹는 그런 극단적인 방식은 피하고 신선하고 다채로운 채소를 식단의 기반으로 삼되 여기에 양질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반드시 추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덧붙이고 싶은데요. 이 식단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시작하고 또 본인의 생활 방식에 맞춰서 지속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조리법도 무조건 생으로 먹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찌거나 삶거나 아니면 올리브 오일 사용해서 가볍게 볶는 방식도 영양소 흡수율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는 낫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기저질환, 특히 당뇨병이나 신장질환 같은 게 있으신 경우 혹은 임신 수유 중이시거나 아주 엄격한 채식 비건을 하시면서 이 식단을 고려하신다면 이건 반드시 시작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나 임상 영양사분하고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비타민 B12나 철분 같은 특정 영양소 보충에 대한 조언을 꼭 받으셔야 해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것처럼 채소 과일식은 단순히 굶거나 특정 음식을 막 금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을 더 똑똑하고 균형 있게 채워 넣는 과정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풍성하게 즐기면서도 우리 몸의 근간을 이루는 단백질과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지방을 전략적으로 더해야만 진정으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법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단순히 체중계 숫자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요. 이렇게 식물성 식품을 기반으로 필수 영양소를 더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식단을 재정의하는 것이 여러분의 하루 에너지 수준이나 음식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의 전반적인 활력에는 궁극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위해 귀한 자료들을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정보에 기반한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